예, 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맨날 도 이야기, 수련 이야기 하는 것보다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전쟁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왜냐, 이게 제 전공이었거든요. 지금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한판 세게 붙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유럽에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건 상당히 희박하면서도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아마 중고등학교 때 아마 혹시 이런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세계의 곡창지대 이야기할 때 제 첫 번째가 우크라이나라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산업지형이 많은 나라하고 곡창지대, 평원지대가 많은 나라하고는 전쟁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은 말이죠. 6.25 전쟁 때 미군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산악전에서 굉장히 고전을 했거든요. 지금도 우리 한미는 동맹국이라 그래가지고 한국군 장교들은 이제 미국에 교육을 많이 받으러 갑니다. 근데 그게 이제 초등군사반, 고등군사반, 지휘참모대학, 또 미 육군대학 등등으로 이렇게 이제 계급마다 이렇게 이제 미국으로 교육을 가는데 그 교육기관에 미국 군인들은 말이죠. 산악전 그러면은 우리 한국군 장교가 있으면은 대신 교육을 부탁할 정도로 한국군은 이 산악 전투에 굉장히 능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신에 평야지대에 이런 전투는 소위 말하는 기동전이라 그래가지고 탱크 많은 데가 이깁니다. 그리고 이 평야지대는 많은 탱크가 많이 내려가면 빨리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진격해 들어갔을 때 우크라이나 바로 북쪽으로 벨라루스란 나라가 있거든요. 그 벨라루스란 말은 번역하면은 백러시아란 말입니다. 러시아 중에서도 이제 순수 백인종들이 많이 산다 그래가지고 벨라루스라 그러고 원래 지금 우크라이나의 수도라고 하는 키예프는 북쪽 바이킹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아마 조금 역사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키예프는 원래 그 나라는 키예프 루스라는 나라입니다. 루스란 말 자체가 러시아이란 말의 어원이 된 곳인데요. 참 재미있게 루스는요, 우리 북방 유라시아 민족이 갖고 있는 주스라는 말에서 루스가 글로 갑니다. 그 주스란 말은 원래 우리가 말하는 주센, 주신이죠. 그 조선의 중앙아시아 쪽 발음이 주신 또는 주스 이렇게 됐고요. 그게 저쪽 유럽 쪽으로 가가지고는 루스란 이름으로 바뀌었고, 루스가 이제 지금의 러시아란 말은 이제 이름이 어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키예프 루스라는 이 키예프의 수도는 나중에 루스란 말이 키예프 공국으로 바뀝니다. 혹시 여러분들 공국이란 말 뜻을 아세요? 아마 공국이라는 이름을 제일 많이 들어봤을 때가 아마 노르망디 공국이었을 겁니다. 그 노르망디라고 하는 것은 저쪽 바이킹족들이 프랑스 영해에 들어와 가지고 하도 노략질을 많이 하고 전쟁을 많이 하고 우리말로 하면 외국 비슷하게 유럽 쪽을 약탈하고 다니니까 그 프랑스 왕이 너들 왕노릇 하지 않고 우리 제후국으로 있으면 땅 하나 떼줄 테니까 그거 살아라 해가지고 만든 게 이제 원래 노르만이란 말이 이제 노스 북쪽 지방을 뜻하는
그 말이기 때문에 바이킹족들의 나라다. 그 벼슬이 공작 벼슬을 주었기 때문에 그 공작 벼슬을 가진 나라가 다스리는 제후국, 이걸 공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프랑스 북부에 있는 노르망디 공국, 그 이놈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노르망디 공국에서는 프랑스를 치지를 못하니까 이놈들이 바다를 건너가지고 영국을 잡아먹었죠. 그게 영국 왕들은 그 노르망디 공국에서 건너간 바이킹이 영국 왕들이 됐습니다. 지금 뭐 엘리자베스 1세니 무엇이 어떤 왕들을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그저 북유럽, 즉 우리가 베네룩스 3국이라고 하는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뭐 덴마크 하는 이 추운 겨울에 살던 바이킹들의 나라에 와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영국을 잡아먹어가지고 만들었던 게 이제 바이킹의 왕들입니다. 영국 왕들은 바이킹의 후손입니다. 이 바이킹들이 키예프를 와가지고 키예프 공국을 세웁니다. 그 키예프 공국 이게 또 그 사람들이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만들었던 게 또 모스크바 공국이거든요. 원래 공국은 그 유럽의 왕들 밑에 있는 제후국, 공작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래가지고 공국입니다. 그래서 키예프라고 하는 이 수도는 곡창지대 가운데 있어가지고 정말 묵고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저 나라가. 그런데 러시아는 이제 원래 전통적인 군사 전법이 메스 전법이라고 합니다. 얘들은 여하튼 많아야 합니다. 탱크도 많아야 하고 병력도 많아야 하고 비행기도 많아야 하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어야만이 얘들은 작전을 펼치는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원래 러시아 땅이었거든요. 2차 대전 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전쟁사를 공부해 보면은 그 키예프 포위전이라 그래가지고 독일군이 러시아를 쳐들어가다가 방향을 돌려가지고 그 키예프를 점령을 합니다. 근데 원래 그때 이제 이 독일이 갖고 있는 모든 전법은 러시아하고 좀 달라가지고 기동전 또는 전격전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대규모 기갑 부대로 하여금 왕창 밀고 들어가는 작전을 하거든요. 그때 모스크바로 쳐들어가던 이 독일군의 이제 그 집단군이 3개 집단군으로 움직였는데 그 중에 중부 집단군 사령관이 개전 초기에 프랑스를 낼름 잡아먹었던 기갑전의 영웅 구데리안입니다. 원래 독일의 이제 그 사막의 여우라고 이름 붙인 롬멜 그리고 구데리안 이 두 사람이 기갑전과 기동전에 있어가지고는 아주 뛰어난 장군들이었는데 이 구데리안이 모스크바를 쳐들어가다가 히틀러의 명령에 의해가지고 방향을 90도로 틀어가지고 키예프로 내려갑니다. 그때 이제 내려가던 구데리안이 엄청 욕을 많이 하면서 내려갑니다. 히틀러 가지고 강한 그 전체주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명령을 거절하지는 못하고. 근데 지금 그 키예프 점령해봤자 뭐 별로 돈 되는 것도 없고 러시아 군대만 좀 박살내는 건데 전략적 요충전이 아닌데 왜 이래 내려갈까 하면서도 이제 키예프로 내려갔거든요. 거기가 말이죠. 러시아군이 한 100만 명이 지키고 있다가 80만 군대가 전멸해버립니다. 그때 구데리안이 아주 기뻐합니다. 역시 우리 총통은 내보다도 전략적 눈이 더 강하다고. 그래서 이제 키예프를 점령하고 다시 이제 모스크바로 들어갔는데 그때 이게 전투적 승리는 있었지만은 전략적으로는 실패했죠. 그 모스크바 쪽으로 쳐들어가는 모든 군대는 나폴레옹 군대고 독일 군대고 할 것 없이 가을 이전에 점령을 하지 못하고 겨울에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러시아는 땅이 원체 넓고 엄청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군대든지 들어오면 동장군에 의해서 다 작살나 버렸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예프 점령하러 갔다가 거기서 시간 잠깐 허비하는 바람에 결국 모스크바 점령은 겨울에 하게 됐죠.
현재 러시아 군대는, 여러분 이거 러시아 사람 잘 모르죠. 아주 군인들이고 그 사람들이고 굉장히 순박합니다. 슬라브족들의 특징이 아주 순박한데, 순박한 이 친구들의 전쟁을 할 때는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합니다. 그냥.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죽고 작살나고, 그리고 붉은 혁명한다고 볼셰비키가 붉은 군대 적군을 하고 있을 때, 붉은 군대 반대하는 그 왕정 군대가 백군이었는데요. 적군과 백군이 게임할 때 그 둘이는 뭐 그렇게 큰 원수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백군이 결국 밀리고 이제 시베리아 벌판으로 와가지고 저 블라디보스토까지 밀려오는데요. 밀려오기 전에 이르쿠츠크 거기서 이 백군이 바이칼 호수를 건너가지고 이제 몽고로 도망가려고 오다가, 봄에 바이칼 호수를 건너다가 한 50만 명이 거기서 바이칼에 솔박 가라앉아 버립니다. 백군이 이제 어른 노인 할 것 없이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저 역사하고 저 군인들 싸우는 방법하고 저것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은 왕정, 황제 국가, 독재 국가가 아니면 굉장히 평화롭게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크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순수 농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경작지대가 많고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이제 같은 편이었다가 이제 소련 제국이 해체가 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전쟁 양상을 보면은 러시아가 이제 저 벨라루스에서 이제 탱크 기갑 부대 가지고 밀고 내려가죠. 그리고 흑해 밑에는 이제 해군이 이제 딱 브레이크를 걸고 있고, 동쪽에서 이제 그게 크리미아 반도입니다. 그쪽 반대쪽에. 우크라이나 오른쪽에 저 흑해 쪽으로 쪽 이 반도 하나가 나와 있거든요. 이걸 크리미아 반도인데, 그 옛날 우리 지금 제가 한번 옛날 현대어학을 강의할 때 중세 시대의 전쟁 중에 아주 유명한 전쟁이 크리미아 전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나이팅게일 알죠? 백의 천사. 그리고 그때는 이제 총칼, 대포 이런 걸로 가지고 지금같이 대량 살상 무기가 없을 때고, 사람이 다치면은 주로 이제 부상을 입어가지고, 부상 입은 거기에 파상풍 입어가지고 많이 죽었습니다. 팔이 떨어져 나오고 깨지고 하다 보면은, 그 파상풍 입은 그 자리에 나이팅게일이 군인들을 간호하러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했던 게 수술요법이고, 거기서 했던 게 외상치료요법입니다. 이게 현대의학의 모태가 됩니다. 전부 수술하고 소독약 바르고 해가지고 많이 살렸거든요. 나이팅게일과 현대의학의 전설이 있는 곳이 그 크리미아 반도입니다. 옛날 크리미아 전쟁에서 했던 것들이거든요. 여기서 크리미아 반도, 뭐 지금은 국제 정세 쪽으로 쭉 받아보면은, 거기는 이제 원래 옛날 러시아를 같은 민족이라 그래가지고 합병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2014년도에 크리미아 반도 일대에 대한 그 러시아 백슬라브족들이 러시아와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크리미아 반도를 제외하고 이쪽 북쪽만 벨라루스하고 붙어 있고, 옆에 보면 이제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렇게 붙어 있는 나라가 이제 우크라이나인데, 지금 전쟁을 할 때, 지금 제가 이렇게 가만히 전쟁 진행 양상을 지켜보니까, 원래 예정된 러시아의 이 작전 목표는 많이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 전쟁과 전투는 다릅니다. 전쟁의 최종 목표가 있고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중간에 이제 전투를 하거든요. 그 독일도 전투는 굉장히 잘하는 군대였는데 결국 전쟁에는 졌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푸틴의 이 전쟁 목표는 우크라이나 이제 정권을 교체를 하고 자기들 러시아에 맞는 정권을 집어넣어 가지고 나토에 편입하지 못하도록 한 동시에 자기들과 형제국으로 또 소련의 위성국으로 남기고자 하는 그런 작전을 푸틴이 쓴 것 같은데,
이 키예프란 이 수도가 옛날과 달리 굉장히 발전된 근대식 도시가 돼가지고 시가전으로 이 키예프를 점령하지는 못할 걸로 보입니다. 왜냐? 지금 저 뭐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이라고 사람을 좀 우리나라 이재명이 가지고 우습게 봤던 이 묘한 게 있었는데, 이 양반이 진두에 서서 지휘를 하면서 국민들 전체를 한 덩어리로 묶어가지고 저항정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여자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죽창을 들고 지금 덤비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덧붙여가지고 이런 저항정신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국민이 그냥 포기해버리고 대통령이 포기해버리고 도망을 가버리면은 이 주변의 이런 나라들이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저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이 양반은 대통령의 역할이 뭔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 같아요. 키예프에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서 방송을 해가면서 싸우자 하고 독려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단결해가지고 지금 붙고 있거든요. 러시아 군인이 아무리 많아도요, 시가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마치 월남에서 패배한 미국 같은 그런 전철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월남전 할 때요, 전쟁을 하겠다고 아마 그때 케네디인가 존슨인가 하던 이 양반이 처칠을 만났을 때에 그 처칠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월남을 가서 공산화를 맡겼습니다 하고 했을 때에 프랑스가 월남 들어가 가지고 그 월남 국민들의 저항 정신에 가지고 결국 쫓겨났거든요. 졌습니다. 그때 드골이 그 얘기 해줍니다. 국가 대 국가의 정규전일 때는 어떤 전략 목표와 전쟁 목표가 분명해서 이길 수 있겠지만은 국민들이 저항 정신을 가지고 게릴라전을 수행할 때는 결코 그 나라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하고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그걸 무시하고 달려 들어가 가지고 월남 국민들의 저항 정신에 해가지고 끝까지 했다가 녹아버렸죠. 우리도 물론 그 월남전에 참전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게 되는 결정적인 박정희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월남전 참전한 것이. 그 돈 가지고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우리나라 군대 현대화 만들고 다 했거든요. 근데 이런 월남의 이런 저항 정신이 지금 제가 이래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만 보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그런 저항 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붙을 겁니다, 제가. 그리고 이런 저항 정신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말이죠. 신흥 공업 국가에서는 그런 저항 정신이 산업화 시대의 자본주의 정신에 물들어가지고 금방금방 변절을 하는데, 농업을 중심으로 한 농업 국가의 그 국민들은 정말 저항 정신이 강합니다. 어떤 면에서 내 땅, 내 농사 짓는 곳에 너희들이 들어와서 짓밟는다, 이거는 용서가 안 됩니다. 일례로 말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1910년도에 한일 합방돼가지고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습니다. 그 나라를 뺏기고 난 다음에 어병이 많이 일어났죠. 근데 그거는 전라도 지방에 어병이 제일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 지주들이 자기 땅을 짓밟고 들어오는 일본을 갖다가 용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농사 짓는 농민들의 주 특징은 내 손에 물 묻히고 흙 묻히고 해가지고 기운이 가득 들어가 있는 내 땅을 다른 놈이 밟고 들어와 뺏들라 그러면은 그 농작물을 수탈에 들어가고 하면은 삽, 꽃갱이, 낫 이거 가지고 끝까지 투쟁을 하는 일이 묘한 전 세계적인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국가에 있는 이 사람들은 저항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거는 뭐 전 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가 전부 농업국가거든요. 그리고 내면에 갖고 온 이런 저항의 에너지는
농민들이 갖고 있는 이 반항 정신과 동일하기 때문에 아마 쳐들어오다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 나라가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키겠다고 나라 전체가 똘똘 뭉쳐가지고 정을 하니까 프랑스든 독일이든 영국이든 미국이든 그들이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지금 떼주고 있거든요. 그 무기가 말이죠. 러시아군 그저 뭐 핵은 지금 못 쓰니까 재래전쟁을 들어온 데는 전부 다 탱크 잡는 미사일, 비행기 잡는 대공 미사일 이런 것들 미국이고 독일이고 프랑스고 많이 지금 떼주고 있습니다. 막 몇백 문씩 몇천 문씩 떼주고 있기 때문에 게임이 아주 재미있게 진행될 겁니다. 정규 군대의 숫자는 작지만은 저항정신으로 무장한 국민들 전체가 싸움이기 때문에 아마 재미있게 진행될 겁니다. 근데 이제 푸틴이 좀 으시시한 말을 했죠. 누구든지 나토에 있는 그 어느 나라든지 우크라이나 도와주려고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같이 싸우고 들어올 경우에 핵전쟁을 각오하라. 핵을 쓰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 때문에 지금 저것이 세계 3차 대전의 시발점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푸틴 절대 3차 대전을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저 사회주의 독재자들은 말이죠. 나라 전체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황제이기 때문에 전쟁을 해가지고 이 황제의 자리를 뺏기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걸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푸틴은 남들도 두려워하니까 자기도 두려워할 줄로 잡아놓고 있는데 재래무기 가지고 하는 전쟁에 결코 푸틴의 뜻대로 저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을 겁니다. 덧붙여 말이죠. 여기서 이제 약간 걱정되는 것이 저기서 이제 불 잡히고 저쪽에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면은 중국이 이제 대만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욕심이 살살 생기고요. 대만 잡아먹으려 그러면은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전투력을 저쪽에 투입하지 못하게끔 김정은으로 하여금 남한에 대한 도발이 지금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만일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돈 잘라주고 무기 떼주고 하면서 신경을 쓰고 또 한반도에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이쪽에서 주한 미군이 깔짝거리고 하게 되면은 요 틈을 가지고 시진핑이가 대만 잡싹 잡아먹을 하지 않을까. 지금 이런 걱정은 조금 앞섭니다. 근데 막 그렇게 극단적으로는 변화되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전쟁이 유럽에서 화약고로 불리는 그쪽에 이제 크리미아 일대에서 이제 한번 붙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저같이 이제 전쟁을 전공했던 사람이 그걸 흥미진진하게 작전 계획과 전쟁 목표, 전략 목표, 전투를 하는 군인들의 의식 세계 이런 것들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제 전공 분야가 석사까지는 외교 안보 전쟁이었고 박사부터가 이제 도의였기 때문에 제 관심 분야로 도반 여러분들하고 함께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과거의 역사까지 포함해 가지고 상식 삼아서 재미있게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예, 고맙습니다.